자, 드러난 주사 아줌마의 정체, 주사 아줌마가 누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남국 변호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이영선 행정관이 주고받은 문자에 보면 주사 아줌마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과연 누굴까 궁금했는데 좀 정체가 드러났죠? 예, 드러났습니다. 예.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젊으신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격이 있는 젊은 어떤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자격이 일단 없는 분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연세도 무려 73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분이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무자격이 없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서 2005년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처벌까지 받은 처벌까지 전력이 받은 있고요.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부터 주로 2005년도까지 활동을 했는데 주로 활동한 무대가 강남의 좀 부유층의 어떤 그런 분들, 사모님들의 뭔가 이제 불법 시술이나 이런 어떤 주사를 좀 놔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과연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거를 박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느냐? 결국에는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뭔가 의료진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불법 시술이라든가 의료 효과가 있다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된다 안 된다 원하는 치료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좀 야매 치료 대통령이 조금 원할 때 편하게 불러서 조금 뭔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군요.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불법 시술 전과자였던 거죠. 73살에. 예.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리를 해보면 전과자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네.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다는 건데 신분 검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신용조에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네. 그냥 대통령을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지근 거리에서 그거다 바늘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몸에 바늘을 손을 대고 하는 이 굉장히 지근거리 있는 사람인데 그걸 그 무면허 시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체킹이 안 되고 들어갔다. 경호실에서 체크를 안 한 건지 체크를 했는데 보안 손님이니까 그냥 놔둔 건지 아예 여기는 프리패스로 그냥 체크조차도 안 하고 간 건지 이거 저는 사실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뭐 주사 맞은 것 자체를 대통령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대통령의 어떤 경호 시스템이나 청와대 내부 기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은 조금 이게 뭐 주사 자체가 범죄라기보다 어떻게 그 무면허 의료로 처벌까지 받은 사람의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게요. 73살에 이제 불법 시술 전과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 얘기가 시중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비선 지금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있잖아요. 예. 차라리 김영재 원장은 괜찮은 거다. 오히려 김영재 그러니까. 원장은 그래도 의사 면허증은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뭐 말씀 나누셨 주사 아줌마란 분이 무면허잖아요. 네. 그리고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잘못 시술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법에 처벌을 받은 사람이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건강은 2급 비밀로 취급될 만큼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치의도 거기 증명해 놓고 자문의도 증명해 놓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호사들 그렇죠. 2명이나 왜 거기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치료받으시고 주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사를 맞지 않고 이렇게 무면허, 무자격, 심지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청와대 주사를 맞았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세금을 그러게요. 들여서 그러게요. 자문이나 주치의를 다 임명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시스템을 이용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주사 맞은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보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대통령의 몸에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 전과자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하는 거를 일일이 전부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치료했는가 그거를 전부 또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순방하고 그럴 때는 시차를 좀 적응을 못하면서 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또 피곤하니까 또 다음날 또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님, 대통령 얘기가 또 맞는 얘기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 또 국정을 운영하다 피곤하면 뭐 영양주사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주사 자체를 맞았다는 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대통령들께서도 피곤하실 때 영양주사 맞을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예. 힘들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거를 공적인 라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안에 다 있잖아요. 모든 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공식 라인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최순실 씨가 유독 최순실 씨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 씨가 하면 경호실 같은 거 필요 없고 보안 손님으로 가고 최순실 씨가 하면 그 무면허 의료 시술하는 사람한테 주사도 맞으시고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자.